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선배의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부모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이 교환학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스트 가족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학기 정도 이제 미국 호스트들이 신청을 합니다. 1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또 그 다른 나라 학생들과 또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학기 정도 호스트가 신청을 하고, 한 학기 동안 관계가 잘 맞고 생활이 잘 되게 되는 경우에는 옮기지 않고 1년 동안 쭉 한 가정에서 지내다 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특히 봄학기에 이제 우리 4년 선배가 갔기 때문에 봄학기에 참가를 하시게 되면 중간에 여름방학이 끼잖아요. 자, 미국은 겨울방학이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방학이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앞뒤로 한 열흘 정도만 쉽니다. 자, 그리고 겨울방학이 없어요. 자, 대신 여름방학이 길죠. 여름방학이 한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첫째 주 정도 시작해서 8월 중순 말까지 합니다. 3개월. 네, 그래서 그 방학 동안에 우리 교환학생들은 할 게 없어요.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봄학기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반드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가을학기에 맞춰서 미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호스트 가족들이 이제 여름에 학기를 그 호스트를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학교도 완전히 다른 주로 갈 수도 있고, 같은 주에 된다면 최대한 같은 주 안에서 바꾸긴 하지만 조건이 안 맞다면 다른 주로 가면 다른 주의 학교로 옮기게 돼요. 예상치 못하는 그런 가정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사를 간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이제 급하게 아프시다든지,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1년 기간이라는 동안 호스트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학기를 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1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 나고 막 일이 많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다 대도시에서 사람 많은 데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교환학생이 가는 곳은 웬만하면 다 엄청 시골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시내를 가도 다 친척이에요. 그래서 서로 뭘 하면 서로 그냥 다 알아요. 사생활이 거의 없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람도 없고 해서 학교도 되게 이제 좀 큰데 가면은 학교 들어갈 때도 보안 검사를 하고 학교를 들어가요. 등교를 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학생이 이제 삐뚤어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이제 호스트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재단 측에서도 그렇고 밝은미래 교육에서도 검증을 수차례 합니다. 재단에서 이제 저희한테 호스트 가족의 프로필이 이제 날라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제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를, 내 아이가 만약에 이 가정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 저희가 부모님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께 안내 드리기 전에 저희 선에서 교체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으셨다는 거는 그런 모든 검증 과정이 끝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고요. 현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아이의 어떤 신변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단과 저 밝은미래 교육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호스트를 바꿔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든 거를 경험하는 게 다름에서 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의 어떤 다름. 이건 틀린 게 아니지만 뭐 한국이란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다가 또 미국이란 나라의 가정에 처음 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처음에 한 1개월, 2개월 정도는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면 그때는 서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맞춰줍니다. 우리 아이도 웬만하면 좀 참고 호스트 부님도 아이 편에서 많이 맞춰주고, 자, 이런 기간이 2개월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생활이 익숙해지죠. 자, 그러면 평소에 이제 나의 습관들이 나옵니다. 호스트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잘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 호스트 가족이 미국까지 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호스트 부모님이 집안일 이렇게 시키거나 뭐 고양이 똥을 치우라고 하거나 뭐 잔디를 이렇게 깎으라고 하거나, 자,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대감이란 게 뭐냐면 호텔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걸로 오해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호스트는 다 해줘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데려다 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자, 그분들은 여러분을 1년 동안 케어를 하면서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친가족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뭐 어디 안 데려준다고 불평하고 여행 안 시켜준다고 불평하고, 자, 이러면 여러분의 교환학생 생활은 100%가 있다고 하면 그걸 다 이루기는 어렵겠죠. 자, 아팠을 때 병원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되게 비싸고요. 웬만하면 미국인들도 병원을 안 가고요. 다 약 먹으면서 그냥 알면서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 두통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두통약이라든지 에드빌 같은 거 그런 거를 몇 개를 사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현지에는 더 종류도 더 많고요.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자주 겪는 병 있다면 병원 가서 약을 미리 그 3개월치, 뭐 4개월치, 한 학기만치 처방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교환학생은 가기 전에 그 재단에서 이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보험을 든다고 해서 100%다 이제 보장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이 어느 정도 다 보험마다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환자 금액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의사를 만나러 가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반 이제 의사가 진료를 해줍니다. 그 비용이 한 100불 이상 잠깐 의사 만나면. 그리고 처방전 써줍니다. 근데 약국 가서 또 약 사야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감기 이런 가벼운 것들은 미국 사람들은 병원 안 가고요. 그냥 약국 가가지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감기약들,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들 사서 복용을 하면서 그냥 이겨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고, 한국 아이들이 조금 아파가지고 나 병원 데려다줘 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 이거 감기 가지고 병원을 가려고 하지? 자, 근데 이제 정말 아플 때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험증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보험 처리 받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내고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제 텍사스 갔었을 때 물이 안 맞아가지고 물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주사를 맞는데 220 몇 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을 해가지고 약값만 낼 수 있을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물 알레르기 같은 거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게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친구들을 사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면은 시골이다 보니까 마당에다 불 피워놓고 서로 떠들면서 얘기하는 그런 bonfire 같은 거, 모닥불?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애들이 지루하니까 애들이 먼저 놀 걸 만들어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를 하나 사귀어 놓으면은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같이 사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다 보면 시간이 널널하지가 않아요. 있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호스트 가족들이 알아서 다 이제 이런 애는 사귀지 마라, 좋은 애들 아니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학교가 작으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다 알려주기도 하고, 친구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가 사귀어도 될래 안 될래 그런 애들 다 알려주기도 해요. 텍사스에 갔었을 때는 전교생이 3,000명 정도 있었고요. 근데 네, 고등학교 전체가 3,000명 정도였고요. 근데 반면에 아칸소에서는 전부 합쳐도 300명이 안 됐었어요. 3,0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가면 그 학교 안에 뭐 실내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큰 학교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적으로나 프로그램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방금 우리 선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학교들은 다양한 민족의 국가의 아이들이 이미 있어요. 거기서 뭐 영주권을 갖고 있다든지 2세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신기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미 알고 있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2,000명이 넘는 학교를 다녔었지만 작은 학교를 가면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 다 그 학교를 가거든요. 부모들끼리도 서로 알고 굉장히 커뮤니티가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고, 또 그게 조금 내성적이다 어렵다라고 하면 호스트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요. 호스트 부모님도 다 네트워킹이 있는, 엄마들 네트워킹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웃들 친구들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가정인 경우에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호스트 부모님께 일단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내고 한두 달 알고 이제 교실에 아는 얼굴들 있고 이름 알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고, 좀 그래도 여기서 살만하겠구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적응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불만을 할 수 있고 불평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부모님께서 단호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네.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사실상 어머니 아버님께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보낸 것도 아니고 아이의 궁극적인 그 동의가 있어야지 사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가 선택해서 보내줬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불편한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네, 네가 거기서 현지에서 도움받아서 해결해봐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한국의 엄마 아빠는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 생존력을 발휘를 하죠. 여기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그 어려운 기간 이겨내고 빨리 적응을 하죠. 그리고 학교 생활이라는 게 어차피 매일 똑같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긴장이 되거나 당황하는 일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은 거의 없어져요. 뭐 영어가 안 되는 어느 정도의 긴장은 있겠지만 그 외 자신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초반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연락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스마트폰하고 뭐 노트북 들고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한 3년 전에는 이 사전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아이들 휴대폰 다 들려보내고 저희도 걱정이 되니까 했는데, 현지에서 아이들이 부적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금 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극복할 생각을 미처 못하고 저녁에 시간대가 차이가 나니까 잠 안 자고 새벽까지 한국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SNS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늦잠 자서 지각하고 학교에서 졸고 성적 안 나오니까 강제로 퇴출당하고, 또 호스트 가족들은 얘가 방에서 안 나오잖아요. 가족이 되려고 초청을 했는데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거나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트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해서 미국에 보냈는데 프로그램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이들 적응 교육 시켜주는 것도 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처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 3시간 동안 교육시켜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 그 호스트 가족 부모님 핸드폰에 스카이프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방법은 다양해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적응 기간을 조금 거치고 나면 폴더폰이라고 하죠. 네, 미리 선물을 내시고 쓸 수 있는 이 똑딱이 폰. 네,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문자하고 통화만 되는. 네, 그 전화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게 하거나, 아니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호스트 본인 댁에 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 컴퓨터에 허락을 받고 시간대를 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너무 부모님께서 자주 연락하셔도 호스트 분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외롭죠. 많이 외로워요. 이게 되게 다른 감정으로 외로운데, 근데 이런 거를 잘 견디면 그게 실력이 되고 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가져요. 되게 다 스마트폰이고요. 이거 있으면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미국 친구들 사귀기도 편하고 좋아요. 근데도 그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국인을 찾게 되고 되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미국인들이랑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걸 조금 배제하더라도 핸드폰은 안 가져가는 게. 네. 교환학생은 취지가 이제 대학 입시를 사실상 부모님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한국으로 갈 거다. 그러면 교환학생 1년 마치고 돌아오면 됩니다. 네, 영어가 되니까. 자, 근데 우리 아이가 교환학생 끝나고 미국으로도 대학을 한번 보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립학교로 교환학생 끝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대학을 이제 미국으로 사실상 가려면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큽니다.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적을 변환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대입 수능, 미국 시험 수능이라고 하는 SAT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어디로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른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고, 오늘 수고해준 우리 4년 선배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